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자리잡자 채널은요, 퇴직하시고 나서 자리 잡으신 케이스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기업 구매팀에서 11년 동안 근무하고 40대 초반에 내가 좋아하는 이 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내가 한번 빵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늘 그냥 아침에 빵, 커피, 이게 루틴의 생활이었어요. 대기업이지만 회사 생활하는 것 자체가 물론 조직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늘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빵에 대한 생각이 늘 있었고 이 빵을 만드는 것을 늘 이렇게 동경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이렇게 받지만 그 급여를 받는 대신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이 또 물론 뭐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게 다 맞으면 좋겠지만 회사 생활이 진짜 10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특히 대기업의 어떤 타이트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번아웃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아웃 되기 전에 회사의 배려로 이제 해외 주재원을 나가게 된 건데 그때 때마침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와서 그때 이제 계속 이제 집에만 이제 있게 되니까 그때 내가 좋아하는 빵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이제 유튜브나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레시피를 가지고 빵을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빵을 만들어 보니까 내가 이 빵을 만들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이게 엄청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본사에다 얘기를 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들어와서 일을 계속 하려고도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이 빵을 해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우수한 사원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엄청 이렇게 붙잡고 만류를 했답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사실 용기가 필요한데 사실 용기라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 40대 초반이니까 한번 질러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발적인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직서를 내고 나왔죠. 나와서 11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아내분과 함께 한 달 정도를 여행을 이제 다닌 겁니다. 다니면서 내가 여행 다녀와서 어떻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 빵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한 거는 이제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먼저 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학원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필기 시험 한 2주간 정도를 준비를 해서 필기 시험을 먼저 봤답니다. 그럼 필기 시험을 먼저 보고 필기 시험은 이제 제과 제빵 둘 다 공통으로 보는 거니까 필기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한 거죠.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실기를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를 해서 3개월 정도를 학원을 다녀서 이제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된 거죠.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은요, 학원을 다니셔야 돼요. 학원을 다녀야 되고, 필기는 이제 혼자 할 수 있지만, 실기를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시고,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되는 겁니다.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구직 활동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과 제빵에 일자리 구하는 게 신입으로 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분은 이제 나이가 40대 초반이니까 더더욱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20대 뭐 이런 분들은 금방 자격증만 따면 금방 일자리를 구하지만 40대 분들은 일자리를 바로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과 제빵 관련된 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소개서를 딱 이렇게 썼대요. 10년 이상 한 군데에서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자기를 PR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력서를 올려놓으니까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빵집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사는 동네에 있는 빵집인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됐답니다. 면접 보러 가니까 이제
한 직장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 것을 높이 보고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근을 했답니다. 했는데 이게 현장의 배신이라는 거거든요. 빵이라는 게 먹을 때는 이게 달콤하고 빵이 맛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의 일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힘든 건데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이 막연함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일하시는 분이 한 3, 4명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도제 시스템으로 빵을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각 구간별로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 구간별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보면서 배우라는 거고 본인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많고 근데 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따라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보면서 배우라고 하는 그거에 정말 딱 일주일을 해보니까 딱 번아웃이 있다고 온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일주일 다니고 그만뒀답니다.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빵집 사장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이분을 뽑았지만 거기에서 일을 했던 분들은 기존에 3명 정도 일을 했던 분들은 5년 이상 같이 이렇게 손발을 딱딱 맞춰가면서 일을 했던 분인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와구가 이렇게 잘 맞아야지 굴러가는데 이 와구가 잘 안 맞으니까 금방 이렇게 도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이 현장의 배신이라는 게 이 빵집, 특히 빵에서 빵을 만드는 그 과정들이 정말 녹록치가 않다. 이걸 절실히 이 시기에 일주일이지만 너무 절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 이제 들어간 빵집은 사실은 이제 베이커리 앤 카페라고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베이커리 앤 카페에 이제 두 번째 취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분의 꿈은 자기가 원하는 빵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빵을 만들고 싶어서 빵에 대한 기술을 더 이렇게 배우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베이커리 앤 카페는 이제 제과 중심으로 일을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과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스펙이 좀 틀리다 보니까 어쨌든 일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4개월 만에 또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는 과정이 특히 퇴직하고 이게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제과제빵으로 굉장히 이렇게 폭을 좁혔잖아요. 빵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전문적으로 내가 좁혀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응하고 해 나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고 현장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의 내가 새로운 일, 새로운 잡,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기까지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고. 이분도 얼마나 내가 빵을 만들고 싶고 빵을 좋아하고 빵 먹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빵을 먹는 거하고 또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직접 내가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에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40대 초반에 쉽지 않은 일이죠. 베이커리 앤 카페를 그만두고 이 세 번째로 이 동네 빵집, 그러니까 뭐 단팥빵, 소보루빵, 바게트, 감바뉴, 뭐 치아바타, 이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빵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하는 동네 빵집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정통 도제 시스템으로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2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도 얘기가 여기에서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생각했던 비전, 그러니까 나는 다양한 빵을 만들고 싶고 거기에서 나의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정말 창업을 하고 싶은 게 이분의 비전인데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이 들어서 제빵을 배우는데 뭔가 그 나의 미래 비전을 채울 수 있는 곳, 이 빵이 처음부터 내가 이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안목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기가 딱 나한테 오지 않아요. 이게 좌충우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일로 자리 잡기까지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들어간 이 빵집에서는 정말 다양한 빵을 만드니까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얘기는 그래요. 퇴직하고 나서 제과제빵을 이제 학원을 끝내고 자격증을 따고 배우는 데까지에는 상당히 나이 들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고 그것이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빵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신입은 있죠. 신입은 구하는 데가 많아요. 신입은 구하는 데가 많은 게 그냥 허드렛 일을 시키면 되는 그런 신입. 그리고 최저 시급을 주는 거죠.
최저시급에다가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빵집이든 일자리가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경력을 쌓고 좀 더 이제 내가 원하는 빵집 있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시그니처가 있는 빵집, 여기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경력직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경력직은 또 다른 또 문제, 그러니까 이 나이의 문제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시그니처 빵을 배울 수 있는 데를 내가 가고자 하지만 뽑아주는 데는 없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약간 고민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시그니처 빵을 배워서 그게 나의 이제 필살기 제품을 딱 만들어야지 그때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이분은 일일이 다 거치면서 왔는데 지금 그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퇴직하고 3년 정도 되었는데, 그 퇴직하고 이제 3년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생활비 이런 게 또 많잖아요. 많은데 생활비라는 게 결국은 내가 빵 이제 만드는 일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거는 최저시급이고, 이제 들어가는 생활비들은 많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퇴직 전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지. 이분도 이제 아내분이 이제 같이 맞벌이를 통해서 생활비 충당하고 10년 이상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그 저축, 그걸 이제 쓰면서 사실은 이제 버텨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뭔가 준비를,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준비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내가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분 얘기처럼 나이 들어서 하는 빵 기술을 쉽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배우는 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제가 여쭤봤죠. 지금은 그러면은 빵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빵 만드는 기술이 어느 정도냐 여쭤봤더니, 아직은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리고 그저 이게 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빵이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 뭐가 유명하고 이런 시그니처 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 머릿속, 내 힘으로, 자력으로 해서 창의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는 아직은 부족하고, 이제 일반적인 빵집, 동네에서 만드는 빵 정도를 만드는 기술 정도를 이제 갖추었다. 기본은 충분히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시그니처 빵을 배우기 위해서는 좀 그런 걸 빵을 만드는 대로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 앞으로 계획은 제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빵집에서 뭔가 이렇게 식빵이면 식빵, 바게트면 바게트, 감빠뉴, 치아바타 뭐 이런 다양한 빵들 중에서 유명한 이런 전문적인 빵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을 한 1, 2년 정도 더 가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창업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대기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제빵 기술을 배워서 빵집을 창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분을 한번 소개해 드림으로 해서 여러 시청자분들이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까지에는 얼마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내가 감수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렇게 새로운 제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감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이겨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실행에 옮긴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루기까지, 본인의 꿈을 이루기까지는 아직까지 또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서 또 본인이 빵집을 만들어서 빵집을 창업을 해서 또 운영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제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그나마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를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뭔가 퇴직하고 나서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2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백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더라도 내가 이후에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면은 그 일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가 잘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늘 말씀드리는 이 인생 후반의 어떤 부분들은
본인이 어쨌든 내가 인생 후반은 새로운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 아니면 내가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서 가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은 결국은 3년 뒤, 5년 뒤 이렇게는 충분히 여러분들 그게 자격증 준비가 됐든 또 이런 제빵 기술이 됐든 창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그만큼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인생 후반 전체를 최소한 80세까지 일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그죠? 내가 막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뭐 재취업했다가 금방 그만두고 나오고 들어갔다 나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는 과정을 반드시 한번 거쳐보시라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